계속 해볼 거야 또. 그래서 이거는 리액트 훅을 써가지고 이때까지 뭐 우리가 리액트 오리지널 했던 걸 다 하면 되죠 사실상 이제. 그 CRD 페이지 처리, 뭐 검색창 만드는 거 그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별거 없으니까 사실상. 그냥 펑션 쓰고 디스 안 쓰면 된다. 이것만 거의 다르고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일단 리액트 훅이라는 게 훅이 갈고리죠 이게 갈고리. 그래서 리액트 훅 그림 자체도 갈고리 모양이 있어요. 갈고리. 리액트 훅이를 딱 치면은 갈고리 모양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훅이라는 게 갈고리 모양이라고 이게 뭔가를 관통하는 그 개념이죠 이게 훅이라는 게. 그래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훅이라는 게 상태값을 위한 훅이 유즈 스테이트고 뭐 라이프 사이클 관련 함수, 뭐 유즈 이펙트 이런 거 그런 건 다 훅이라는 거예요. 훅, 그죠? 갈고리. 갈고리가 그러니까 그 낚싯바늘 같이 탁 그 물고기 입을 딱 깨잖아요. 이렇게 딱 관통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개념 같은 게 훅이라는 거죠. 이게 일단 이게 이제 제일 근본인 게 이거죠. 상태값 관련 훅, 라이프 사이클 관련. 그러다 예전에 우리가 뭐 커먼 디드 마운트 관련 훅이 또 유즈 이펙트가 있고 그런 훅이 다 있어요. 이게 어떤 갈고리라는 거죠. 갈고리 관통하는. 그냥 이미 뜻에서 다 나오잖아요. 영어 뜻 자체에서. 어. 뭐 훅이라는 단어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쵸 이게 늘 얘기하는 게 그 영어 잘해야 된다는 게 다 그런 이유죠 이게. 이거는 뭐 간단한 거지만은 어차피 나중에 다 검색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검색하면 영어로 나오는 거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뭐 복사해도 되고 사실 그죠. 이거를 복사해 봅시다 그죠.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일단 프로젝트 만든 거 있죠. 이거 여기다 붙여서 넣고 이제 이건 APP로 해야겠죠. 일단 APP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죠. 딱 하고 그 상태값 관련 훅인 use state 썼단 말이죠. use state. 그럼 이걸 쓰면 클래스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클래스.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네. 여기에 그러니까 컨스트럭터고 뭐 상태값 만드는 거고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쓰기는 좋은데 쓰기 좋고 코드도 짧고 좋은데 원리가 생략돼 있잖아요. 이게. 늘 그런 거예요. 약간. 늘 보면은 쓰기 쉬운 거는 공부에는 안 좋다 그러면 보면 돼요. 약간. 쓰기 쉬운 거 그죠. 네. 조금만 해도 탁 되는 거는 그냥 만들기는 좋죠. 생성성 좋고 파이썬 같은 거 있죠. 만들긴 좋은데 그 내부 원리는 막 생략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부터 쓰면 원래부터 되는 줄 알죠 이게 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요게 use state 이 훅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const하고 첫 번째 카운트가 상태값이죠 이게. 이게 this.state에 있는 카운트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약간.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이건 setter죠 setter. 상태값에 값주는 함수. 우리가 setter라는 것도 jQuery에서 setter가 본 적 있죠? setter getter. 그 VAL 메서드 같은 거 할 때 뭐 get로 쓰는 거, set로 쓰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게 함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 이게. 카운트의 상태값 주는 함수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 this.setState 이걸 했는데 이건 지금 이제 상태값마다 전용 함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태값 주는 게. 그래가지고 그 set count 안에 카운트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은 이걸 하면은 카운트 값이 1 증가하는 거죠. 이게. 전용 함수가 있는 거예요. setter죠. 카운트의 값 주기 위한 함수. 그리고 use state로 만드는데 이건 초기 값이고 그러니까 0은 카운트 초기 값 설정이고 카운트 값이 초기 값이 0이고 그리고 함수가 set count 함수가 있고 그래서 클릭하면 증가하죠 이게 값이. 일단 한번 실행해 보면은 금방 이해되면 금방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증가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오리지널 리액트였다면은 그 있겠죠, 코드가.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훅을 썼을 때는 이거는 다 그대로 놓고 있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라이프 사이클 아니고 요 개발 도구 가서 보면은 여기 훅스라고 돼 있죠. 훅스. 리액트 훅스 이 상태값 첫 번째 상태값 이름은 지금 안 나오죠. 이렇게. 첫 번째 상태값 22다. 이게 조금 다르게 생겼죠. 살짝. 이렇게 볼 수 있고 음. 그러면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확실히 이게 코드가 짧고 쓰기 편하고 그렇긴 해요. 아까 그렇죠? 클래스형 굳이 안 써도 이제 이것만 쓰면 그냥 상태값 된다는 거죠. 컨스트럭터 그건 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좋긴 하죠, 그게 확실히.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설명도 보면은 밑에 보면은 그렇죠? 이거 2018년도에 뭐 나온 건 아니고 그때 소개를 했다 이거네요. 이렇게 뭐 컨퍼런스에서 소개를 했다 이건데 여기 보면 이제 변화는 없다 이거죠. 아까 변화. 우리가 만약에 리액트 훅이 나오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또 기존 리액트 오리지널 썼는데 또 훅이 나와서 그럼 뭐 다 바꿔야 되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있죠. 안 바꾸면은 그냥 아예 안 되게 하겠다. 그런 거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XP 같은 거 그거 이제 지원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안 바꾸면 그냥 안 되죠. 절대 이제. 근데 여기서는 리액트 훅은 그 클래스형이랑 호환이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그 전에 리액트 오리지널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훅을 쓰는 게 코드도 짧고 간결하고 쓰기도 편하고 좋은데 근데 점진적으로 바꾸면 된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조금씩 바꿔봐라 이거죠. 이렇게. 어쨌든 훅이 좀 편하고 좋긴 하니까 그죠? 근데 기존에 리액트 클래스 쓰고 있는 사람한테 다 바꾸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100% 호환도 되고 충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섞어 써도 클래스형이랑 저 함수형 유즈 스테이트 같은 거 섞어 써도 문제 없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그 오리지널을 쓰다가 훅으로 점진적으로 좀 바꿔보자.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이 부분 조금씩 바꾸고.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프로젝트면 괜찮겠지만 실제 회사에서 큰 막 몇만 줄짜리 소스 그런 거 못 바꾸죠, 진짜. 잘 못 바꿔요, 이렇게. 그니까 그 옛날 프로그램이 진짜 그렇게 많다는 게 그러니까 새로 그 있는 인력은 뭐 만들어서 돈 벌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기존에 잘 들어가고 있는 거를 막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이렇게. 뭐 거기 몇 명을 막 돈을 들여서 투입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죠, 그게. 실제로 보면 옛날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가 실제로 요새 방식이 나와도 그걸 실사를 못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리액트는 이거는 호환이 잘 되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언어 같은 거 있죠. 뭐 자바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충돌 나고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바꾸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PHP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게 보면 그런 이유예요. 이게. 옛날에 만든 거죠, 이렇게. 예. 분명히 PHP보다는 노드가 훨씬 나은데 근데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거.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꾸면 된다고 호환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운터를 만들어 가지고 카운터 있죠, 카운터. 여기 보면은 이건 한번 써봤고 여기다가 카운터를 만들어 볼게요. 카운터. 우리가 뭐 컴포넌트 만들고 폴더. 어차피 호환이 되니까 있죠. 호환이 되니까 여기 카운터 뭐 원, 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죠. 카운터 원. 이거는 뭐 오리지널로 한번 만들어 보고 또 훅을 써서 만들어 보고 확실히 리액트 훅 쓰는 게 코드가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편하고 일단은 이렇게 JS
이거는 오리지널로 하겠다. 우리 카운트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또 하나 또. 그냥 비교하는 거야, 비교. 카운트 2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기능은 똑같은데. 호환도 되고, 기능 똑같지만은, 일단 여기서 임포트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임포트 할 테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테고. 아니, 조금만 이해하면은 그냥 다 할 수 있어, 혼자서. 그죠? 어쨌거나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죠? 어쨌거나. 왜냐면 무조건 최신 버전 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신기술 쓰는 거는 좀 작은 회사 같은 데 쓴다 그랬어요. 스타트업 같은데 그런 데가 신기술 쓰지. 오히려 뭐 큰 회사는 좀 옛날 거 쓰고 그렇죠. 뭐 오히려 이상한 게. 좀 고여서 그런 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여기 일단 우리가 이제 원래부터 썼던 클래스형, 그죠? 상태값 들리면 이거 써야죠. 클래스형. 이렇게.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 그죠? 이거 한번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푸는 리액트 훅으로 하면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컨스트럭터 만들고 있죠. 컨스트럭터. 이런 거부터 길어요, 사실. 이런 것부터 훨씬 좀 길고, 렌더 하고 있죠, 렌더. 렌더 리턴. 이 문법은 알죠? 약간 이거. 지금 이 문법 같은 거는 그냥 안 보고 다 써야 돼요, 이거죠. 이런 문법 같은 거는. 그 div 넣고, 그 스테이트는 num 있죠, 하나. 그 숫자 하나 값. num 값 있고, 처음에 0이고, 이게 그 use state 0 이랑 똑같죠? 여기 값 주는 게 use state 0 이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여기 출력하는 거는 여기 일단 뭐 h 태그에다가 상태값 찍고 이렇게 그리고 버튼 있죠? 밑에 버튼 두 개. 증가 감소 버튼 온 클릭 걸고 이게 처음에 했던 거죠 우리가 리액트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그죠? 카운트 만들기 해가지고 this.setState 그온 클릭하고 화살표 함수 실행하고 이런 거. 왜 온 클릭 걸어요, 그죠? 온 클릭 하고 그럼 실행할 함수가 increase 이거죠? increase 함수. 그것도 렌더 위에다 만들어야 되고 increase, decrease 그리고 렌더 위에다 만들어요. 실행할 함수. 화살표 함수. 그래서 increase에서 그 값을 1 증가시키니까 상대값 바꿔야 되죠, 상대값. this.setState 해가지고 여기 num 값을 기존 state num 값에다가 더하기 1 해가지고 이렇게 읽겠단 말이죠.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에러 함수 같은 걸 써가지고 또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아까 그냥 저거 안 썼으면 또 뭐가 더 써야 되거든요. 바인딩, 막 바인딩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그나마 줄어든 건데 보면 2는 그렇죠. 2는 훅으로 해보죠. 훅. 그죠? 그 아까 그 예제처럼 예제 조금 바꾸면 되죠. 아까 거. 그 더하기만 된 건데 여기 보면 펑션 하는 거죠. 이렇게 카운트 2 이렇게 함수형으로 다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 use state 갖고 오는 거예요. use state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고. 그래서 num이니까 아까 보면 여기 상태값이란 그 함수 여기서 만들어지죠. num 그 값주는 함수는 set 무슨 무슨 이런 식이니까 set num 이렇게. 그저 명령 규칙은 보면 camel case 같은 거 쓰죠. 낙타 모양 그죠? camel case 그런 명령법 같은 걸 쓰고 여기 0이죠. 상태값 기존 상태값. 그리고 렌더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리턴만 쓰면 되고 그 스테이트 안 써도 되죠. 그냥 디스도 안 써도 되고 클래스 아니니까 그냥 넌만 쓰면 되고 뭘 좀 덜 써도 되는 거야. 덜 써도. 그냥 자체적으로 뭘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앞으로 잉하기 편한 거는 다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안 해줄수록 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C 언어 같은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C++ 같은 거 그게 최대한 덜 해주는 거 로우 레벨 가까운 게 그런 거랬고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죠? 로우 레벨 한 정도가 낮죠. 그러니까 언어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언어마다 얼만큼 더 로우 레벨 하냐 그게 다 있어요. 이제 이게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로우 레벨에 가깝죠. 그냥. 여기다 온클릭 그죠? 온클릭 디스 안 쓰죠. 디스 안 쓰고 아까 보면 그 예제 방식으로 뒤텍 쓰면은 스탯 그죠? 요 모양 쓰고 스탯 넘 한 다음에 넘 플러스 1 이러면 되고 이거 밑에 빼기 1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이거는 훅 방식을 아까 그 예제랑 비슷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빼기 1만 하면 되죠. 이렇게. 코드 길이 차이를 보세요. 한번 이렇게. 코드 길이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죠. 2배. 간단한 것도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코드가 더 길어지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 규모가 큰 거는 이건 더 짧아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씩 안 쓰죠. 디스도 안 써도 되고 뭐 이것도 계속 뭐 안 써도 되니까 쌓이면은 양이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그러면 손이 더 가고 덜 가고 차이.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그 APP에서 원도 불러보고 써보고 투도 써보고 하면은 기능은 그냥 똑같아요. 기능. 근데 이건 35줄이고 이건 16줄이고 2배 차이 나죠. 2배. 그냥 간단한 카운팅인데 그런 거고 결국에는 훅이 좋은 데는 차이 좀 알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원래부터 됐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게 발전돼서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둘 다 써보면 돼요. 일단 우리가 일단 이때까지는 오리지널 계속 썼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만들고 프로젝트 그죠?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이걸로 또 만들고 그죠? 근데 어디 가서 이제 거기서 뭘 쓰느냐 중요한 사실이죠. 그죠? 거기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리지널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원래 이랬던 게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점점 안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뭐 안 쓰면 되고 이제.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거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요새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고 막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좀 옛날 거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좀 실망스러울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게, 스프링 부트 아니고 다 옛날 거 쓰고, 그렇죠, 실제로. 그게 자바 쪽이 더 그래요, 실제로. 그 공공기관이라서 그렇게. 그나마 거기 벗어난 쪽은, 그러니까 좀 자유이기 때문에 좀, 사실은 탈피가 가능한데, 그죠? 뭐,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비교하고, 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걸 또 다 하는 거. CRUD랑 그런 거.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스 안 쓰면 되고, use state 쓰면 되고, 그것만 좋은데 다 함수형을 하고. 이것도 하나 또 만들어보죠, 또 새로. 리액트, 훅, 뭐 CRUD다, 이렇게. 이걸 뭐 이틀 만에 다 하지 못하겠죠,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개념만 좀 캐치하면은 할 수 있다, 이거지, 다. 진짜 여기 차이가 가니까 함수형으로 다 하고, 뭐 디스 안 써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set state 아니고 그 set터가 전용 있죠. 그 그 상태값마다 전용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구버전과 신버전의 차이 같은 것도 보고, 나중에 뭘 할 때도, 그죠? 내가 쓰는 게 지금 구버전인가 신버전인가 이런 거 보면서 차이 다 구분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한테 딱 맞춰주고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맞춰서 해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이고 거기 회사가 절인데 야 절에다 맞춰야겠지 절에.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거에 맞춰서 할까. 아 이거 요새 이런 것도 쓰나 해도 그런 거 많이 아니고 그냥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시키는 거. 요렇게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하면 되죠. 또 여기부터. use state 쓰자. 이거 use state. 그럼 일단은 그 임포트 시키죠. 시작은 있죠. 요 use state 상태값 넣을 수 있는 use state 이건 임포트 시키는. 그리고 이제 뭐 CRUD를 할 거면은 그 처음에 우리가 그거죠. 그 person list, to do list 이런 건데 이것도 리액트 훅으로도 to do list 만들고 하면 된 거죠. 일단은 그 person으로 하자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use state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이제 목록이잖아요. 목록. person list 이렇게 하고 또 set이죠. setter, set 무슨 함수, set person list 이렇게. 이 함수죠. 값주는 함수. 또 여기 이제 초기 값은 배열이죠. 배열. 원래는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비어서 DB에서 갖고 와서 넣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넣잖아요. 이렇게. 초기 상태 값은 길이 3인 제이슨 배열 해가지고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그 뭐냐 컨스트럭터 dis.state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컨스트럭터 슈퍼 프롭스 dis.state 배열 집어넣는 거 이게 이거니까 여기다 넣는 거죠. 일단 제이슨 금방이에요. 적응하는 거 같은데 진짜. 여기 이제 그 예전에 했던 대로 있죠. 다 아는 거니까 이게. 길이가 3인 제이슨 배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걸 맵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맵. 맵 돌려서 목록 일단 찍고 삭제 삭제 수정 추가 이런 거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뭐 저기 컨캣도 쓸 줄 알고 뭐 필터도 쓸 줄 알고 뭐 맵도 쓸 줄 알고 하니까 그냥 이 리액트 훅 문법에만 맞춰서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한 주 만에 되는 거죠. 이렇게 며칠 하면 다 돼요. 이렇게 그냥. 기반 개념은 다 아니까 그렇죠. 기반 해봤자 뭐 디스 안 쓰는 것밖에 없죠. 디스 안 쓰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봤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맵을 돌려야 되니까 펄스 만들어야 되죠. 펄스 컴포넌츠 폴더 펄슨.js 만들고 불러오고 맵 돌리고 그죠? 반복 생성죠. 그 전에 했던 걸 다 리액트 훅으로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복수도 되고 그 전에 그 복습하는 점도 되고 리액트 훅 문부도 익히고 둘 다 쓸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주고 임포트 시키고 CSS 잘 해요 연결 이거 CSS 폴더 만들고 또 틀 잡아야 되니까 연결시켜주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펄슨도 펑션 하면 돼요. 펑션 펄슨 해서 익스폴트 디폴트 다 하고 안에서 이제 넘겨받은 거 다 찍고 CSS 연결하고 임포트 CSS 하고 맵까지만 딱 해보세요. 맵까지만 맵 맵해서 반복 생성해서 찍는 거 그 div 안에 툴도 다 하고 좀 간단한 디자인 같은 거 다 주죠. 색깔 크기 다 줘가지고 영역 표시 다 해주고 이런 거는 똑같잖아요. 그냥 했던 거. 펄슨도 기본 틀 다 만든 거죠. 펄슨은 펑션이니까 일단 CSS는 불러오고 얘는 상태값이 없죠. 그냥 넘겨받으면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막 CRUD랑 페이지 네이션은 좀 확실하게 하는 거를 좀 보죠. 이게 확실하게 해야 하나. 얘 게시판 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넘겨받는 거 다 찍어야 돼. 이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에피패스 맵을 없애요. 맵. 에피피.
뭐 디스를 안 쓰죠. dis.state 이게 아니고 바로 person list 점 맵이죠. 바로 클래스가 아니니까 dis 안 쓰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app 가가지고 여기서 리턴 여기서는 못하니까 그렇죠. 맵을. 그리고 이게 사실은 렌더 리턴이 같이 포함된 걸 보면 돼요. 이제 여기서 갱신하니까 밖에다 해야 돼요. 여기다 밖에다. 이 안에다가 제가 하면 안 되고 그럴까. 여기서 이제 맵을 돌려야죠. 맵. 이결트 해가지고 근데 디스를 안 쓰는 거야. 디스. 뭐큰 차이는 그거예요. 아까. 클래스가 아니니까. 여기다 바로 맵을 하면 되죠. 맵. 사실 그 디스 안 쓰는 거 디스 계속 안 써도 되니까 코드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 그런 것만 해도. 해가지고 똑같죠. 데이터 받아가지고 펄슨 반복 생성. 여기 이제 키값이랑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다 넘기고. 그래서 결과 찍고 그 펄슨 디자인 주면 나오죠. 그 모양 나오죠. 그래서 펄슨 디자인 좀 주고 그 디자인만 좀 주면 돼요. 그럼 반복 생성은 됐고 그 다음에 추가, 삭제, 수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펄슨 그러니까 주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여기다 이제 크기 주고 이렇게 간격 좀 주고 하면은 이렇게 모양 나오는 거죠. 되는 거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건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만들 때 하면 돼요. 그렇죠? 프로젝트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창, 인풋 컴포넌트 만들어서 거기서 상태값 읽어가지고 또 어디 보내고 CRUD 하고 페이지네이션 하고 그 API 그 엑시오스 쓰는 거 하고 라우터도 쓰고 이제 다. 그러면 마지막 주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1, 2, 3주에 해서 했던 그 오리지널을 리액트 훅으로 다 만드는 거. 짧은 거 같지만 이미 다 하는 거니까 금방 한단 말이죠. 이게 한 주만 한다 그래도
그걸 그러니까 그 전에 거 잘 하는 만큼 그만하죠, 이게. 바뀐 게 뭐 별로 없단 말이에요. 디스 안 쓰는 거 빼고는 뭐 그 큰 차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use state 쓰고 디스 안 쓰고. 그 다음에 입력창 만들어요, 입력창. 인풋, 그죠? 인풋 컴포넌트 만들고. 이것도 다 펑션이고, CSS 다 주고, 이거는 상태값이 있어야 되니까. 상태값 저장해야 되지 않죠? 읽어가지고. 그러면 use state 쓰겠고. 그러면, use state 불러올 테고, 인풋 3개, 그죠? 인풋 태그 3개 만들고, on change, on 클릭하고, 그 다음에 1인 나의 키를 받아야 되니까, 상태값 만들어볼게요, 상태값. 이건 비어있죠? 초기값은. 1인 나의 키. 비어있고, 요런 틀을 딱 함수 on change, on 클릭 걸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만들어보세요. on change랑 on 클릭, 그죠? 인풋은 on change고, 버튼은 on 클릭. 이것도 보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면 그 예제처럼 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해도 되고,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거.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차피 아까 예제한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또 방식이 바뀌게 된다면 바꿔도 되고. 근데 이거는 검사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넣으면 되는데,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 받아서 일단 바로 넣지 말고, 검사해서 넣고,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치면은 뭐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리액트 훅 인풋 온 체인지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이런 거. 거의 보면 이렇게 쳤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제일 쓸만한 거 있게 그죠? 100% 그런 거 아니지만은 이 상위에 나오는 게 많이 클릭한 거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해놨죠. 이게 어차피 그건 똑같잖아요. 이 타겟 밸류 쓰는 거 이거. 이 방법이죠. 딱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면은 뭐 될 테고 그죠? 바로 할 수 있죠. 여기서 좀 온체인지 이 매개 변수 이 해가지고 그 화살표 함수 형태로 이벤트 객체 받아가지고 셋 밸류 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밸류니까 셋 밸류인데 우리는 이게 셋 에이지 이거죠. 셋 네임, 셋 에이지 이걸 바꾸면 돼요. 이렇게 추천수도 많은 게 쓸만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추천수 많은 게. 요 방식으로 해보자. 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우리 거에 맞게 셋 네임 이렇게 셋 에이지 이렇게. 사실은 그 영어 이건 읽을 필요도 없죠. 이거 사실 코드만 보면 되니까. 설명이 있는 건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코드만 보면은 그냥 코드 이거 보고 내 거에 맞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온체인지 하고 그럼 아까 그 본대로 이 이벤트 객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셋 거기 넘기죠. 셋 네임에다가 넘기면 값에 이 타겟 밸류 이렇게 한 게 아까 찾은 거를 맞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쉽게 되죠. 근데 이건 간단한 거니까. 늘 보면은 이게 코드가 뭐 길고 복잡한 거는 그 추출하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상태값 바꾸는 간단한 것은 괜찮은데 뭐 연동이나 통신이나 이런 거 이제 복잡한 거는 좀 뽑아내기 힘들죠. 원래 이거는 그냥 셋 밸류 대신에 셋 네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것만. 그러니까 그 구글링 잘하는 것도 굉장히 실력이에요. 그게. 그죠? 뭐 바탕이 있어야 그 이해가 되고 하는 거니까. 기본 쌓는 거는 그러니까 구글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이게. 기본 열심히 쌓아놓으면은 그 뭐 설명하는 게 보이니까. 이게. 이거는 뭐 간단한 거겠죠. 이거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다 저장되죠. 상태값은. 여기서 설명한 방법대로 좀 해본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태값 바뀌는지 보면 돼요. 아까 리액트 후기에 그 스테이트 있죠. 그 개발 도구에 스테이트 가서 스테이트 1, 2, 3 해서 값 들어간지 한번 보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 한번 확인해보고 또 10분만 쉬었다 하죠 또. 음. 자, 요거 또 볼까요 또? 그래서 요거 실행해가지고 한번 상태값 바뀌는 걸 봐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목록은 떴고 이건 다 아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안 걸 그냥 문법만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대값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인풋 컴포넌트 그 이거는 스테이트 1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상태값이 배열 있고 훅스 그리고 불러줘야 되니까 인풋 컴포넌트를 리얼트 위에다가 이거 써야 되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이거. CR에 대한 순서가 있죠. 일단 목록 찍고, 그다음 입력창 만들고, 입력창에서 읽어가지고 온체인지 온클릭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거기서 읽은 값을 위로 보내가지고 배열에 추가되도록 하고. 이걸 그냥 이렇게 막 적지 말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그대로 먼저 이렇게 app하고 펄스 만들고 맵해서 반복 생성하고 입력창 만들고 이걸 이해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습하라고 하니까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걸 소스에 올려놓고 위에서 그냥 다 적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보니까 그렇게 안 되죠. 하면 그죠? 음. 전후관계 안 따지고 그냥 위에서 그냥 아래로 그냥 적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늘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해하는 게 코드 따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해해서 혼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같이 그 치는 거는 그냥 연습하라고 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사실상 여기에 보면 이걸 그냥 수업 들어와서 그냥 팔짱 끼고 있어도 사실 되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치고 그러니까. 치는 거 그냥 같이 연습하자는 거고 또 하나도 안 치고 어떻게 넘어가네 상태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떤 함수로 뭐 배열 컨캐스 써서 뭐 추가를 한다 그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맞죠 진짜 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이해 안 하고 치기만 한다 그러면 그게 소용이 없죠 아무도 사실 그냥 안 치고 그냥 이해만 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치는 건 연습에 불과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다 치고 이해도 하자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같이 쳐서 하자는 게 이거 이제 불렀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불렀으면은 위에 입력창 뜰 때고 임포트를 해야 되죠 또 임포트 그 JS 생략도 가능한데 그냥 굳이 쓴 거는 이제 이 파일에서 불러온다고 그죠? JS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는데 그냥 좀 더 이해하고자 그런 거죠 이렇게 이 파일에서 input conf 컴포넌트를 불러온다 이런 말이죠 이게 되는 이유도 보면은 자꾸 그 밑에 export default 까먹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export default 까먹는 게 그죠? 그게 거기서 보내줘야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익스포트는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음. 그 보내주니까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임포트 이건 수입하는 거고 그쪽에서 익스포트 수입하니까 그쪽은 수출이고 여기서는 수출이죠 이거 써라 해서 다 만들어주고 수출하는 거 보내는 거이 컴포넌트를 보내는 거 여기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러서 뜨죠 일단 그리고 여기 이제 넣었을 때 온체인지로 인식이 돼서 스테이트 바뀌는 거죠 후기니까 조금 달라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게 모양만 좀 다를 뿐이고 큰 차이는 없죠 이렇게 스테이트 1, 2, 3 이름이 안 매겨 있는데 그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들어가는 거 보면 되죠. 다 똑같은 동작 다 되고 이거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그 훅스 리액트 훅스의 상태값 바뀐 거 확인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온클릭이잖아요 이게 온클릭 혹시나 그러니까 이게 막 좀 잘 아직 잘 모르겠다면 여기서 다시 복습해서 또 다시 좀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복습이 되는 거니까 문법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게 그러니까 한 주에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이미 아는 거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미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add person info 이런 거죠 추가하는 거 디스 안 쓴다니까 디스 안 쓰고 그리고 여기 함수에는 이제 컨스트 붙이는 거예요 함수 이제 만약에 그냥 해볼게 이게 문법이 좀 안 맞는 게 그냥 우리가 예전에 썼던 대로 그냥 화집 함수 쓰면은 잘 안 될 거거든요 뭐 되면 쓰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인식이 안 되죠 보세요 이게 앞에 컨스트 붙여요 컨스트 지금 여기서 쓸 때는 그렇게 쓰죠 이렇게 만들어도 인식을 못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될까 하는 거는 정확한 이유는 좀 알기 힘든데 이게 둘 다 함수를 인식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 부분을 딱 하는 거죠. 컨스트라고 이렇게. 요거 안 붙이면 안 나오죠, 제대로. 함수가. 그죠? 그러니까 그 깊은 이유는 좀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뭐야? 진짜 이걸 써야 되죠, 일단 여기서. 디스 안 쓰고, 클래스 아니니까 디스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 연결시킨 거죠, 이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주로, 여기서 읽은 값을 위로 보내죠, 위로. 그러면은 프롭스 있어야 되고, 프롭스. 그 APP에서 추가 함수 넘겨줬을 테고, 그럼 매개변식 프롭스 쓰고, 프롭스. 뭐 이렇게 하죠. 디스 안 쓰고, 프롭스, add person 있고, 위에서 넘긴 함수에 이제 내가 읽어낸 값을 보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가죠, 위로.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 기능은 똑같은데 문법이 좀 다르니까. 위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위에서. 함수 안 넘겼죠. 위에서 추가 함수 만들어서 넘기고. 그러니까 이게 하위에서 상위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입력 컴포넌트에서 입력한 거를 APP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객체 생성해서 제이슨 만들어서 컨캣 한다고 하죠. 그러면 추가 함수가 또 있어야 되죠, APP.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가 함수가 또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만들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구분했잖아요, 소속을. 추가 함수가 APP 게 있고, 인풋 게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있죠, 이게. 이걸 인풋 컴포넌트에 넘겨야 되니까, 주입시키죠, 이렇게, 주입.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입된 거야. 디스 안 쓰고 그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디스 안 써도 된다고 죠. 컨스트 붙고, 뭐 그런 거니까. 문법이 헷갈려서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있죠. 프로젝트, 오리지널 다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나 하고 훅 하나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쭉 훅을 하면 되죠, 이렇게. 오리지널 쓸 줄 알면 굳이 계속 오리지널로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차이 좀 구분할 줄 알고 이렇게. 어차피 근데 이 APP는 값을 받아야 되니까 매개 변수가 3개 있어야죠, 여기. 네임, 에이지, 히트 받는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음. 이거 3개 받아가지고, 제이슨으로 만들어요, 제이슨. 매개 변수가 그 인풋 컴포넌트에서 그 읽어드린 값을 여기 넘겨가지고 얘가 받죠. 이거. 받으면은 그걸 제이슨으로 만들잖아요. 펄슨, 뭐 오브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지금 CRUD만 하는 거잖아요. CRUD만. 그죠? 근데 결국에는 뭐 게시판 같은 거 짠다 그러면 그 페이지도 바뀌고 CRUD도 해야 되고 그 DB 값도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배운 거 다 쓴다 보면 돼요. 실제로 만드는 게. 그 CRUD도 있지, 라우터도 있고 DB 연결, 익스프레스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합쳐놨죠. 합쳐놓으면 컨캣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죠? 이거. 일단은 이제 그 합쳐진 걸 어디다 저장하고 컨캣 컨캐티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놓고 펀스 리스트에 컨캣 해놓죠. 이렇게. 컨캣 한 걸 일단 리턴 되니까
저장이 되고, 그걸 이제 저장할 때 set state 안 쓰는 것밖에 없죠. 차이가. 그러니까 set state 말고 그 전용 함수가 있잖아요. set person list 이거. 이 person list에 값 줄 때는 이거 쓰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this 안 쓰고, set state 안 쓰고, 그런 거 안 쓰고 있죠. 그 함수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력 한 개 추가돼가지고 그 배열 이제 바뀌고 그 맵을 다시 돌리고 목록이 이제 증가되는 거 보면 돼요. 이렇게 그게 되면 그냥 추가 기능 된 거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넘겼고 넘긴 값을 받았고 이렇게 구분도 해주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person info는 이건 input component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하위 컴포넌트의 값을 위로 보내는 게 이렇게 썼죠. 이렇게 여기 이 함수가 app가 넘긴 함수고 이 JS가 넘긴 추가 함수고 어쨌든 반복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반복만 하죠. 이게. 근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제일 필요한 게 그거는 말이야. 개발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 약간 예제 수준인데도 이런데 이걸 다 합쳐서 만들려 하면 힘들겠죠. 많이. 오류도 많이 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 때려치고 싶은데 참고 해야 되는 거 있지. 그죠?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오류 나는 거 다 고치면서 이제 그래야 하나 나오죠. 뭐가. 적어도 그러니까 학원 포트폴리오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적어도. 근데 실제로 취업해서 하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시스템이 더 크고. 그런데 안 배운 것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데 거요. 여기 이제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추가 눌렀을 때 이런 거 얼른 다 뜨고 밑에 하나 달리죠 또. 그리고 하나 달리죠 또. 그죠? 이렇게. 뭐 기능은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넘기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저 함수 넘겨서 그 하위에서 이걸 쓰게 하잖아요. 상위 컴포넌트의 함수를 넘겨서 그 하위 컴포넌트 쓰게 하면은 거기서 부르면은 불러서 값을 넘기고 위로 넘어가죠. 이제. 그러니까 얘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똑같은 add person input도 input 거에는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불러주는 그냥 들러리 같은 게 불과하기 때문에 지죠. 얘의 역할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태값 읽어내고 그 추가하는 눌러주는 그 틀까지만 해주는 거죠. 이게. 그죠? 입력창. 그걸 얘가 읽어드린 건 얘한테 넘겨가지고 위로 넘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추가된 실수를 거기서 하죠. 데이터 거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역할이 분리된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입력창에서는 읽어드리고 보내는 것까지만 하자. 이거 그죠? 실제로 결제 권한이 여기 없는 거랑 똑같죠. 이게 우리가 그 뭐냐 그 군청 같은 데서 여기서는 권한이 없다 하면 여기서 다 작성해서 넘겨주기만 하고 시청에서 결정하고 이런 거죠. 따져보면 이게 위로 줬으니까 위에서 실제 추가하는 거 위에서 하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삭제잖아요. 삭제 기능 만드는 거 필터 쓰면 되고 뭐 어차피 진짜 펄스 리스트 점 필터 한 다음에 거의 똑같죠. 네. 그럼 필터 삭제 버튼 자체는 펄슨에서부터 만들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요. 여기도. 삭제 수정 여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정이 제일 어려우니까 수정 빼고는 일단 다 하면 돼요. 삭제부터 할까. 추가는 됐고. 그럼 삭제해보세요, 삭제. 여기다가 버튼 만들고. 이게 두 번이나 하니까 이게 능숙하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CRUD는 이렇게 좀 능숙하게 하고. 근데 그게 또 합쳐지면 더 다르겠죠, 그게. 우리 배운 거를 라우터랑 뭐 페이지네이션 다 같이 합쳐야 게시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한다는 가정하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합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잘한다는 게 그 프로젝트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됐다 볼 수 있죠. 그 CRUD, 페이지 처리, 뭐 엑시오스 쓰고, 그 문법 잘 알고, 그죠? 그 어싱크 어웨이트 이것도 쓰기 쉽잖아요. 어싱크 어웨이트. 아까 보면 프로미스를 직접 쓰는 게 힘든데,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되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만들 때는 어싱크 어웨이트 쓰고 나서 아 이게 실제로 내부 원리는 그런 식으로 프로미스에서 리졸브 리젝트가 있구나. 그런 거 좀 보면 되죠. 이렇게. 어차피 그걸 직접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게 보면 내가 맨날 그냥 어싱크 어웨이만 써가지고 사실은 물어보면 잘 모르죠, 실제로. 근데 그냥 그거 쓰면 되는데 그냥 뭐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이제 쓰는 방법대로 쓰니까 원래는. 여기 삭제 버튼 만들어져 있게. 수정도 있겠고 수정도. 수정 있겠고 on클릭 그죠? on클릭 걸고. 그럼 딜리트 델 펄슨 인포 하고 함수 연결해줘요. 저 컨스트. 그 얼럿 찍어주고 얼럿. 분명히 이게 또 삭제도 여기도 있고 APP도 있으니까 그 소속을 주죠. 이렇게. 아 이거는 펄슨의 그 삭제 함수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게. 분명히 또 위로 줘야 되죠. 삭제할 정보를 그러니까. 만들어 보세요. 아까랑 비슷해요. 어차피 이건 그죠? 추가하는 거랍니다. 일단 이게 펄슨 그쪽에서 눌렀을 때 일단 반응하는 거. 이거 다음에 이제 APP에도 만드는 거죠. APP에도 삭제 함수 만들고 APP의 삭제 함수를 이게 직접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따라보고 적는 거 의미 없어요. 이게 그죠? 이해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를 삭제 함수를 넘겨야 되죠. 주입시킨다 그죠? 펄슨 펄슨 컴포넌트 주입 해가지고 얘가 쓰잖아요. 넘겨받은 거죠. 주입시켜서 그 펄슨은 그 app JS의 삭제 함수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여 위로 준단 말이에요. 값을 그죠? 사용하여 삭제할 값을 삭제할 정보 같은 거 있죠. 이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나중에 아이디 같은 걸 하면 된다고 했죠. 학번 같은 거. 중복 안 되는 걸로 할까? 삭제할 정보를 위로 보낸다고 했죠. 위로. 그래서 거기서 얼럿을 찍어서 넘어온 것까지 보면 그 다음에 필터만 쓰면 되죠. 근데 넘기는 거 하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됐나 한번 보고 오죠.
그래서 얘가 이제 넘겨받은
매개면서 꼭 있어야 되죠, 이거. 함수니까. 클래스는 이거 안 써도 됐었어요. 클래스형은. 클래스형은 dis.props 하면 되는데, 이건 함수니까 꼭 있어야 되죠. 매개면서가. 매개면서를 받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props 점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넘긴 삭제 함수 받고, 여기에 위로 보내는 값을 줘야 되죠. 이게. 이름을 준다 그죠? 이름 위로 넘겨서 위에서 확인하고. 여기는 삭제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삭제 만들어 놓고. 어차피 이름은 똑같은데. 델펄스 똑같은데. 얘는 값을 받아야 되니까 매개면서 하나 있어야 되죠. 밑에서 이거 써서 값을 하나 주니까 받아야 되니까 네임 써야 되고, 네임. 그리고 얼럿, 일단 app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얼럿을 확인하죠. 이름 넘어왔는가. 이것도 뭐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층이 더 길어지면은, 만약에 뭐 저 밑에 있는 거 쓸 때는 프롭스로도 못해요, 사실상 이게. 7층이다 그러면 위에서, 저 밑에서 위로 이거 못하거든요, 또. 나중에 저녁 상태값 같은 건 또 써야 되고. 이거는 2층이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아래층에서 아래층에 있는 거 바로 위로 주면 끝인데. 근데 저기 막 1층에서 7층, 10층으로 준다. 그러면 그걸 못한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 뭐 부모 손자 이 정도 괜찮죠, 이게. 1층에서 3층으로 준다. 1층에서 2층으로 준다. 요즘 괜찮은데 뭐 1층 값을 뭐 10층으로 준다.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죠 그거 쓸 때는 또 전역 데이터 같은 거 쓰고 이래야 되는 것들. 여기 보면은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름 넘어오죠. 넘어오면은 그걸 이름 조건에 맞게 필터 시킵니다. 필터. 그 다음에 필터죠. 필터. 삭제는. 필터도 되고 뭐 스플라이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필터가 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필터드 리스트 이렇게 하죠. 밑에다 한번 달아보니까 이거 잘 보이게 좀 밑에다가 넣으면은 필터드 리스트 해서 삭제된 걸러진 리스트를 여기 저장하는데 그게 이게 배열해서 이 배열을 필터 해가지고 거르죠.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된 걸 여기다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set state 말고 set person list 여기다 담는 거죠. 별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은 뭐 여기를 좀 꾸미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안 넘겼죠 우리가 또 펄슨에 주입시켜야 되니까 펄슨에서 이걸 쓰려면은 넘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만 넘기는 게 아니고 함수 넘기는 거죠 이렇게 이 삭제 함수도 펄슨에 주입시켜가지고 이렇게 주입시켜야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늘 얘기하자 프로세스는 위에서 넘어오니까 이게 이제 APP 거죠 이게 app.js의 그 삭제 함수 주입시킨 함수 그래서 주입시켜서 이렇게 쓰게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그 펄슨에서 삭제할 이름 넘겨가지고 또 위로 넘어오죠. 이렇게 그 이름 확인했다 그러면 이걸로 걸러야 되죠. 그 다음에 필터 쓰는 방법도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디스점 스테이트 안 들어갔다 빼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 예전 방법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데이터 넘겨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이제 그 조건 걸죠. 그 이름이 삭제할 때는 그걸 일치하지 않는 걸 알죠. 이제. 그 넘어온 네임과 다른 그 원소만 리턴되는 거죠. 여기 필터돼. 이렇게 했을 때 그 네임에 해당하는 것만 삭제한다 그러죠. 이게 그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원소만 반환해서 저 필터드 리스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죠. 그 네임만 뺀 배열 거죠. 그냥 이런 함수가 다 마법이라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그냥 몇 줄만 적으니까 그냥 다 검사해가지고 다 걸러주고 새로운 배열 만들어 주는데 원래 이거 없으면 그렇게 쉽게 못하죠. 이게. 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줘요. 그냥 이 조건만 걸면 죠 이렇게. 배열 그 데이터 네임 값이랑 그 이 오른쪽 네임은 매개 변수가 받은 거죠. 이게 매개 변수. 저 함수의 매개 변수, 그 매개체 변수가 받은 그 값을 비교해가지고 다른 것만 배열 그 원소의 네임 값이랑 그 함수가 넘겨받은 매개 변수랑 다른 그 원소만 여기 반환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되는 거죠. 삭제할 것만 빼고. 만약에 는는는 하면 반대도 그렇죠, 이게. 낫을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아예 반대로 된다 그랬는데. 삭제가 아니고 그것만 남죠, 그것만. 그 일치하는 것만 반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대로 돼요, 이렇게. 그렇게 써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런 거는 약간 찾을 때 쓸 수 있죠,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거, 뭐 그것만 찾을 때 쓸 수 있어요, 이게. 그죠? 근데 일단 이렇게 낫을 한 거죠. 삭제, 필터랑 낫,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삭제도 되잖아요, 삭제도. 이렇게 해서 또 되는 거 확인하고 있죠. 그냥 삭제 눌렀을 때 지워지죠. 이렇게. 이건 된 거고 마지막 수정만 하면 끝인 거죠. 수정. CRUD. 금방 하잖아요.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왜냐면 이걸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이미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썼던 거 쓰면 되죠. 이렇게. 그냥 수정이 좀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수정이에요. 이게. 수정은 펄슨 가서 수정 버튼 만들고 또 온클릭부터 시작하죠. 이게. 그다음 업데이트. 그렇게 함수 만들어주고 여기까지는 그냥 얼럿 일단 확인까지. 어차피 수정도 보니까 여기도 있고 APP도 있으니까 이거 표시 다 해주죠. 펄슨 거다. 해주고. 위에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APP에도. 근데 이것도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핵심은 배열에 뭐 바꾼다는 거죠. 배열. 여기 배열을 CRD를 해야 바뀌는 거니까 근본 데이터는 이거잖아요. 그럼 삭제 밑에다가 수정도 똑같이 있어야겠죠. 분명히. 이렇게. 이건 APP 거다.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이 함수도 펄슨이 넘겨받아 써야 되니까 어차피 펄슨에 또 넘겨야 되죠. 또 주입시켜야 되고. 그 함수는 그러니까 인풋이 받고 인풋 컴포넌트가 받고 삭제 수정은 펄슨이 받죠. 왜냐면 그 우리가 주소록 같은 거 써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형식이 그렇게 된 이유가 지마켓 주소록 같은 데 그런 게 있다 그랬죠, 이게. X 버튼은 그 각각 목록에 다 달리는 거고 삭제 수정 같은 거. 추가 입력창은 따로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뭐 이런 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G마켓 주소기라는 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런 거.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인풋이 바로 있진 않죠. 이렇게 추가하기 눌렀을 때 뭐 추가하는 창이 따로 뜨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죠. 이거랑 지금 CRUD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게 훨씬 좀 복잡하고 그런 거 있잖아. 분명히 이렇게 뭐 아이콘 설정 같은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뭐 집이냐 학교냐 회사냐 이런 거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라우터 같은 거 그 뭐 팝업창 형태로 하는 건데 페이지가 바뀌어야 되죠. 이게 그리고 여기 우편번호 찾기 했을 때 여기 그 검색하는 거 확실히 어렵긴 해요. 기본 틀은 비슷한데 페이지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 뭐 주소 검색하는 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이걸 프로젝트로 만들어도 괜찮겠죠. 주소록 같은 거 이거랑 똑같이 만들려면 지도 API도 써야 되지 그 주소 API도 써야 되고 그죠? API 두 개나 써야 되는 데가 저 화면 전환도 해야 되고 그죠? 디자인 같은 것도 이렇게 하려면 또 뭐 이미지 스프라이트나 그 어썸 폰트 써야 되고 많이 어렵죠. 근데 이것도 하려면 똑같이 뭐 이게 여기가 인풋 창인 거고 그죠? 여기 수정 삭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록에다가 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어드레스고 이 전체가 어드레스 리스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눌리면 위로 가는 거는 jQuery에 그 이제 뭐 스크롤 옮기는 거, 스크롤 위치 옮기는 거, 스크롤 탑 이런 거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다 있잖아요. X 수정 삭제가 추가 이거 추가하면 여기서 창 따로 바뀌면서 왜냐면 이게 좀 많아서 그렇죠. 이게 좀 선택도 해야 되고 좀 기니까 누르면은 전환되죠 페이지가. 또 여기서 입력한 게 또 위쪽으로 와서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죠? 어째 보면 우리가 이제 최종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보다 이거 못지않게 어렵죠 이게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 하면은 여기 이거 눌렀을 때 또 바뀌고 그죠? 페이지 전환 다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쳤을 때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제 지도 API, 주소 API 다 떠야 되고 그죠? 마커 확인해서 여기다 찍어야 되고 그죠? 그 주소에다가 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프로젝트로 하기 그러니까 API 두 개나 썼으니까 지도, 주소 이런 거 써서 할 수 있고 이것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 API, 주소 API 이것도 나중에 그 예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다 있거든요. 그걸 한번 써보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시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근성만 있으면 이렇게 기본 사용법 하고 나서 그거를 프로젝트에 껴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시간이 CRUD가 왜 중요하다는 게 알겠죠. 이 구조가 다 이런 거니까 이게 다 CRUD 구조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수정은 이제 그 화면 바뀌는 거부터죠. 일단 누르면 일단 이건 동작되는데 조건부 렌더링 그렇죠? 입력 창 활성화되는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리턴 두 개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일단 펄슨에 가가지고 요게 뭐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돼야죠 이게 그러니까 if문 우리가 그 상태값은 에딧 같은 거 썼죠 에딧 편집 가능한 상태냐 이런 거 그러면 얘도 지금 펄슨도 상태값이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 유즈 스테이트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실제 사이트가 얼마나 복잡하다는 게 그죠? 저거는 그러니까 아까 주소록 같은 거는 실제로 기존에 적어 놓은 게 다 있죠. 그런 것도 DB 같은 데서 어디 갖고 와서 지금 시작할 때부터 뭐가 떠야 되고 그죠? 그거까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저기서 API 쓰는 게 주죠 일단 지도 주소 이런 거 쓰는 거그 페이지 전환되고 그 CRD 하는 거 수정 삭제 이건데 똑같이 하는 좀 힘들고 이게 그죠? 다 이거 어디 저장되어 있는 걸 또 DB 값을 갖고 와서 또 지금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데 그 에딧이죠 에딧 편집 가능한 상태냐 이거 해가지고 이걸로 일단 조건부 렌더링부터 하는 거죠 이게 에딧 그죠? 편집 가능 상태냐 이런 게 이제 요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부 렌더링 할 때 우리가 예전에 그 이지 로그드 인 그런 거 있었죠 이게 일단 이게 초기 상태는 펄스예요 펄스로 해놓고 이거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건부 렌더링 할 때 우리가 예제 같은 거 보여준 게 있었죠 이게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쳤었죠. 세븐 웨이즈. 그렇죠. 7가지 방법. 리액트, 컨디셔널 렌더링 하면은 이것도 다 책에 다 있는 거고 사실. 컨디셔널 렌더링 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건부 렌더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화면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딱 이거 하면은 뭐 논리 엔드도 되고 뭐 3학년 선저도 되고 if else도 되고 뭐 분리하는 거죠. 함수로 분리하거나 컴포넌트로 분리하거나. 여기서는 그 로그인 버튼이죠. 로그인 로그아웃 버튼. is logged in 값으로. is logged in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하는 게 다른 거고.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랑. 그럼 아까 주소록도 뭐 수정 눌렀을 때 뭐 바뀌는 게 있겠죠? 입력창 뜨는 거. 그것도 이따 보면은 여기다 펄스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if else 써서 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 if 일단 else if를 해볼게요. if else if 해가지고 여기 이제 리턴 집어넣는 거죠. 안에 여기 일단 펄스일 때 edc 펄스이면 원래 화면 그죠? 고정 화면이고 이렇게 첫 화면을 여기 넣어요. 일단 그죠? 펄스일 때 edit 펄스면 이거 2000 만약에 이게 true다 수정 눌렀을 때 이게 바뀌어야 되죠. true로 true 됐다가 false 됐다가 true 됐다가 false 됐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게 true다 그러면 그 입력이 되는 화면으로 바뀌어야 되죠. 입력할 수 있게 해주고 그죠? 그러면 이걸 때 복사해서 거기만 좀 살짝 바꾸죠. 이게 리턴이 2개가 있는데 화면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렌더 없다는 거 빼면 똑같아요. 그죠? 렌더 여기 일단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어, 나머지 좀 또 쉬었다 하죠. 10분만 더